네, 편히 앉으십시오. 네, 수타니파타라는 경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는 나와 같고 나 또한 그와 같다 라고 생각해라.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과 동일하게 생각해서 절대 살아있는 것을 죽여서는 안 된다. 또한 남을 시켜 죽이게 해서도 안 된다. 나와 남이 같다고 생각하면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험한 짓을 하면 안 된다. 근데 이제 상대방은 내 생각을 안 해서 이제 싸움이 나는 거죠. 이걸 자비심이라는 게 슬플 비자를 씁니다. 나 자자에. 그래서 내가 남의 슬픔을 헤아리는 게 자비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비심이라는 게 남을 측은하게 마음이나 뭐 동정심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는 걸 자비심이라고 한다. 그래서 나도 그렇지만 상대방도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라는 얘기죠. 오늘은 이제 지난주는 백중 얘기했으니까 오늘은 이제 일반 불교 교리 관계된 얘기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명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그게 이제 절에 와서 하는 행위가 기도를 주로 하죠. 근데 이제 불교는 두 가지 축으로 같이 갑니다. 보통은 이제 신심, 그러니까 우리가 빌어서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다른 하나는 이제 마음이 강해지고자 하는 마음, 이게 수행에 신심과 수행인데 두 가지는 같이 갑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것은 이런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신심을 통해서 보완을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명상에 관해서, 명상은 정확하게 수행이라고 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있는데, 명상이란 말 자체는 우리는 이제 이걸 절에선 참선이라고 하죠. 참선이라고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뭡니까? 그냥 자리에 앉아서 스님들이 이제 전문적으로 산에 저기 절이나 이런 데 앉아서, 또 이제 이미지상으로 보면 어디 바위나 동굴 안에 들어가서 혼자서 좌선하고 앉아서 깊게 명상하고 있는 상태를 참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렇게 하면은 동굴 안이나 이런 데서 생활하면은 이제 푹 맞거나 구안마사 뭐 이렇게 옵니다. 이제 입이 돌아가거나 찬데 있기 때문에 진짜 튼튼한 스님들 빼고는 또 보통은 일반인이 견딜 수 없어요. 보통 이제 명상이라고 하면은 참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앉아서 하는 건 꼭 그렇지는 않다.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고 가는 의자에 앉았을 때 할 수도 있고, 누워서도 할 수 있는 게 명상입니다. 참선이고, 꼭 이렇게 이제 법문 들을 때 꼭 이제 고문하듯이 이제 자리에 앉아갖고 멍하니 앉아 있다 보면 이제 힘든데, 이런 식이 꼭 좌선이고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명상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유명인들이 많이 하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위스콘신 대학이라는 대학에서 이걸 실험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명상 전문가로 오래 살고 있는데 프랑스 출신의 티베트 불교 스님이 있습니다. 뭐 마티우 리카르라고 하는 스님이 있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스님한테 이제 스님이 명상하고 있는 상태를 뇌파를 측정을 해봤습니다. 한 200개 정도가 넘는 센서를 장착을 하고 스님이 이제 명상하는 상태를 추적을 했는데, 그의 뇌에서 신경과학 역사상 기록된 적이 없는 감마파가 수신이 됐다고 해요. 감마파는 이제 보통 집중력, 기억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상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스님의 뇌파를 측정을 했는데, 일반인이 이제 집중하고 있는 상태에 있을 때 뇌파보다 훨씬 강력한 뇌파가 나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 이제 감옥에서 책 쓴 사람들 있죠. 그다음에 이제 스님들도 일종의 선방에서 수행하고 있으면 감옥에서 생활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생각이 많아집니다. 이제 몇 번 말씀드렸는데, 물론 수행이 잘 되는 스님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루에 10시간 앉아 있다. 그러면 아침에 한 9시부터 10시 사이 한 15분, 20분 잘 됩니다. 나머지 8시간 40분, 9시간 40분 정도는 딴 생각으로 채우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것도 길게 이어지면은 되긴 돼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행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공상으로 이렇게 시간을 때우는 경우가 많은데, 갑자기 저도 이제 첫철 날 때인데, 옛날에 초등학교 때 라디오에서 들었던 웃기는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거기서 생각이 나는데 다 생각나지가 않더라고요. 무슨 얘기였냐면은 뭐 라디오에서 들은 얘기인데, 너무 가난한 집에 이제 사는
아들이 있었는데 누나도 있었고 아들이 있고 아들은 초등학생이고 누나는 중학생이고 그다음에 부모님 계시고 너무 가난한데 우리 이제 초등학교 때 신체 검사 하잖아요. 신체 검사를 하는데 이 집이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팬티를 하나만 입는 집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꾀재재한 팬티로 이제 신체 검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옛날에 이제 메리아스랑 팬티만 입고 초등학교 때는 그걸 했으니까 신체 검사를 했으니까. 근데 아무튼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 얘기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전체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가지고 이제 이 아들이 전날에 이제 신체 검사하기 전날 속옷을 빨았습니다. 메리아스하고 팬티를 빨았어요. 팬티를 빨았는데 다음날 아침에 학교를 가려고 그러는데 팬티가 안 마른 거야. 그래갖고 없으니까 옆에 있는 누나의 팬티를 훔쳐서 학교에 갔습니다. 이제 학교 가갖고 이제 누나 팬티 입고 왔으니까 얼마나 놀림을 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걸려갖고 그래갖고 이제 이 아들이 가출을 하거든요. 자기네 집안이 너무 가난하고 이러는 게 비관을 해서 가출을 하는데 부모님이 아이를 찾기 위해서 신문에다 광고를 3일 동안 냈습니다. 3일 동안 광고 낸 문구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저는 근데 선방에서 가만히 있는데 그 며칠 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며칠 동안 생각을 하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첫째 날 광고에는 첫째 날 광고가 아마 네 팬티 다 말랐으니까 돌아와라 뭐 이 얘기였을 거고 첫째 날은 그냥 돌아와라였고 둘째 날이 아마 네 팬티 다 말랐다였을 거예요. 마지막 날 광고가 거기서 이제 빵 터지는 거 마지막 날 광고가 뭐였는지 죽어도 생각이 안 나는데 한 일주일 동안 앉아갖고 그 생각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집중력이라는 게 이제 명상을 통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건데 마지막 날 광고가 누나도 학교 가야지 이거였습니다. 이제 그거 얘기가 생각이 나갖고 이제 지대방에서 스님들하고 막 얘기하면서 이제 생각했는데 이게 얘기했으니까 스님들이 다 웃고 그랬었는데 집중력이라는 게 이제 명상을 통해서 충분히 실현될 수 있는 거고 이건 좀 시간 여유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는 명상의 효과에 대해서 이제 하는데 명상을 한 집단이 그 스트레스하고 집중력 향상에 더 좋더라는 거예요. 그룹 안 한 그룹과 한 그룹이. 그 다음에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은 이게 명상하고 통증의 관계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그룹은 1000시간 이상 명상을 한 그룹이고 다른 그룹은 이제 명상을 하지 않은 그룹이죠. 열판의 온도를 재갖고 이제 사람들이 통증을 느끼는 감도를 조사를 했는데 명상을 한 집단은 50도까지는 잘 참았고 그 다음에 명상을 하지 않은 집단은 48도까지 참을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집중력과 또 몸을 통제하는 능력까지 올라간다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들이 있다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유명인들이나 회사에서도 요새 명상 프로그램 되게 많이 해요. 구글이라는 회사 있습니다. 구글이 뭐냐면 지금 유튜브 우리 맨날 보는 거 있죠. 유튜브 만드는 회사예요. 지금 우리도 유튜브로 실시간 유튜브 하고 있는데 여기 프로그래머 중에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천재 창립 멤버고 프로그래머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차드멍탄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공황장애도 오고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어갖고 명상에 하다가 자기네가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면 검색이다 해갖고 이제 구글에 입사한 사람들은 이 프로그램을 다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빌 게이츠도 그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이스라엘 작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쓴 책이 있고 거기서 이제 명상에 관해서 챕터를 많이 이 사람이 불교에 되게 호감이 있어서 이 사람이 이제 명상에 불교에 대해서 쓴 책이 많은데 다른 종교하고 다른 특이한 점이 있다 해서 명상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읽고 명상이라고 하면은 메디테이션 이런 건 전부 다 뭡니까? 불교적인 얘기고 종교적인 특색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갖고 이제 반신반의하고 있었는데 이 책을 읽고 명상을 해보고 효과를 많이 봤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애플 만든 스티브 잡스도 명상 많이 했다고 하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책이 특히 많이 팔리기로 유명한 개미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 이 사람이 전 세계에 2천만 부를 팔았는데 우리나라에서 1,000만 부가 팔렸다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대머리 작가죠. 왜냐면 그 유발 하라리도 대머리입니다. 아무튼 이 쌍대머리인 분들이 명상을 통해서 책을 쓰고 효과를 많이 봤다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스포츠 스타 중에 이제 조코비치라고 있습니다.
이제 2010년대부터 세계 정상 있는 사람인데 식이 조절하고 명상을 통해서 이 컨디션 조절을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세계에서 유명한 회사나 이런 데는 다 명상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기 공주의 마곡사 위에 보면 이제 불교 문화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이제 조계종에서 이제 국가 예산 따갖고 명상센터 비슷하게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방도 있고 스님들 교육받으면 거기 가서 교육받는데 요즘 하도 거기가 좋아져 갖고 스님들 교육이 뒤로 밀리고 일반 그 연수 프로그램들이 많아져 갖고 우리 스님들 교육이 오히려 뒤로 밀려질 정도로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사회 사람들이 뭐에 신경을 씁니까? 살기는 좋은데 정신은 항상 불안하고 불행하다고 이렇게 느끼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런 겁니다. 상대적으로. 아까 뭐 여기 보살님이 지금 요새 칼부림 많이 나갖고 막 어떻게 돌아다니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만큼 좀 세상이 흉흉하죠. 그 사람들이 배가 고파갖고 칼부림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세상이 흉흉하다고 느끼니까 그런 거죠. 그렇게 되면 될수록 또 언론에서 이걸 또 계속 부추기고 그걸 보고 또 정신이 불안한 사람들은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고 또 예고해서 막 이게 서로 이제 상승작용을 일으킵니다. 이게 언론이나 뉴스가 그 좋은 작용만 하진 않아요. 한번 뭐 연예인들 자살한 거 막 집중적으로 막 다루면 전국에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막 하거든요. 이게 오히려 이제 언론 이런 걸 부추기는 경향도 있는 거죠. 뭐 뉴스만 보면 그게 나오니까. 우리야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무서워서 어떻게 다니냐 그러는데 좀 심적으로 화가 많거나 이런 사람 보면 나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하는 거죠. 이거 카피캣이라고 이제 갖다 벗겨갖고 범죄 저지르는 걸 카피캣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생기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 불행해서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뭐 전후 우리가 이제 6.25도 겪고 해서 그렇지 옛날엔 뭐 불행하다고 느껴서 밥 세끼만 꼬박꼬박 먹어도 행복한 인생이었죠. 근데 지금 현대는 그렇지가 않죠. 불행률이나 자살률 지금 이제 전쟁 나가서 죽는 사람보다 뭐한 사람이 더 많죠? 자살 인구가 더 높습니다. 실제로 병으로 죽는 사람보다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인구가 더 높아지는 세상에 왔어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물질적으로 선진국에 들어야 된다 뭐 이렇게 강박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 정신적인 물질만 너무 따르다 보니까 정신적인 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명상 프로그램이 생기고 또 아이러니컬하게도 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명상 프로그램을 해서 자기들 행복만 잘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하루에 10분이라도 앉아서 명상할 시간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쉽게 얘기하자면 이 명상이라는 것은 꼭 스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간단한 시간 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집에서 이제 반야심경을 읽는 것 생각해보면 반야심경도 마찬가지로 명상의 한 일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읽는 동안은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지 않죠. 정신이 집중되고 안정되고 이런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불교에서는 참선이라고 표현하고 일반 사람들은 명상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메디테이션이라고 합니다. 명상이란 말은 어두울 명자에 생각상자, 고요히 눈을 감고 깊이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메디테이션은 이제 동사로 메디테이트에서 왔는데 종교적인 목적이나 안심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 이걸 이제 메디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참선은 불교에서 말하는 참선은 참고할 참자에 좌선선자 씁니다. 봉선선자라고도 하고 꼭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선이라는 것은 꼭 뭘 앉아서 한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이제 사전적으로는 표현하는 건데 선에 참고해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선이라는 상태는 이제 뭐 편안한 상태를 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편안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으면은 그게 이미 참선의 상태인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죠. 일상생활을 하니까.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제 수식관이라고 표현하는데 오정신관이라고 수행하는 방법 중에 이제 참선 방법 중에 이제 남방불교에 5가지 수행법이 있어요. 우리가 불교 TV 보면 큰 스님들 나와서 막 법문 막 하시죠. 법문하는 거 쭉 나오는데 큰 스님들이 이제 신도들 상대도 법문하러 다니시느라고 스님들 상대로 법문 듣기가 진짜 힘듭니다. 실제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큰 스님들 이제 유명한 스님들 이제 선방에 가서 찾아가면 스님들 이제 만나갖고 법문도 하시고 이제 참선하는데 뭐 장애가 있고 하면 물어보고 뭐 이렇게 대답도 해주시고 했는데 요새는 이제 현대화
대중사회다 보니까 너무 바빠지셔갖고 절에 안 계셔. 뭐 어디 법회 가시고 그러니까 가도 만날 수가 없는 지경으로 바빠졌습니다. 결국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나 이런 사람들 저 미국에 가 있을 때 한국 스님인데 그 뉴욕에서 명상 프로그램 만들어 갖고 뜬 스님이 있어요. 아주 크게 뜬 스님이 있는데 지금 법명 까먹었습니다만 그 스님은 이제 조교종 승적을 버리고 그쪽에서 아주 유명한 스님이라 이제 지식인들만 만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돈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결혼하셔갖고 이제 명상 프로그램 만드셔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부자들 상대로 하다 보니까 돈도 모이고 그러니까 이제 딴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이제 쉽게 집에서 할 수 있는 명상은 간단합니다. 누워서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근데 쉽게 얘기하면 뭐 호흡 명상이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이제 참선할 때 말씀드렸죠. 호흡하는 숫자를 세라고. 이걸 수식관이라고 합니다. 수를 세는 거예요. 식은 호흡식자고 호흡하는 숫자를 세는 것이 수식관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처음에는 아까 처음에 1부터 10까지 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1부터 10을 법문할 때 하려면은 5가지 세는데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여러분이 집중 잘 되는 정도로 밤에 잠이 오지 않으면은 누워서도 하셔도 됩니다. 뭐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세듯이 호흡하는 숫자를 세는 거예요.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둘. 그다음에 이제 복식 호흡하라고 그러죠.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나오고 내쉴 때 배가 들어가는 호흡법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사님들 몇 분은 이제 요가 여기 다로 스님 가르칠 때 나오셔서 하셨을 텐데 마지막에 마칠 때 이제 시체 자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개도 받치지 않고 그냥 쭉 누워갖고 내쉬는 호흡에 몸의 긴장을 푸는 거예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푸는 건데 처음에는 발끝만 긴장을 풀고 그 다음에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허리, 그 다음에 등, 그 다음에 팔, 그 다음에 손끝, 머리, 그 다음에 이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긴장 호흡을 내뱉을 때 긴장을 푼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처음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몸의 근육을 푼다고 생각을 하면은 꾸준히 계속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바닥에 붙는 느낌까지 듭니다. 그래가지고 한 5분 정도 시체 자세하는데 그 사이에 잠드는 사람들도 많아요. 요가 할 때. 뭐 어느 순간 보면 5분 막 10분씩 하면은 한 1, 2분 넘으면 그 사이에 코 고는 사람들도 있고 할 정도로 긴장 이완 방법 중에는 최고거든요. 여러분들이 누워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완 명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뱉는 호흡에 긴장을 푸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워서 이제 이렇게 긴장을 풀고 있는 상태로 쭉 이으면 어느 순간 잠이 쉽게 드는 경험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잘 못 주무셔갖고 이럴 때 이런 방식을 쓰시면은 좋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좌선을 하면은 계속 앉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선방에서도 50분 앉아 있고 10분은 방선해요. 방선은 이제 일어나갖고 법당을 그 좌선하는 잔체를 돌든지 나가서 밖에 나가서 걷습니다. 그러니까 걷는 것도 명상이에요. 이제 남방불교 쪽 가면은 걸을 때 느낌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호흡하는 숫자를 세는 게 아니라 앉아 있을 때는 호흡하는 숫자에 집중하고 걸을 때는 걸을 때의 느낌에 집중합니다. 발끝에서 이제 뒤꿈치가 닿았고 앞꿈치로 갔다가 그 다음에 왼쪽 발이 움직이고 오른발이 움직이고 이런 것 때 느낌에 집중해서 쭉 걷는 거죠. 집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하면 집중이 안 되겠죠. 천천히 하는 겁니다. 좌우로 여기서 이제 집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천천히 걷는데 30분 이상 걷잖아요. 운동 엄청 됩니다. 다리도 아프고. 운동 효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하루 종일 앉아갖고 참선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남방불교권에서는 1시간 앉아 있는다고 생각하면 1시간은 걷기 명상을 이렇게 쭉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명상이라는 것은 호흡하는 거에 집중해서 숫자를 헤아리거나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라는 게 딴 생각이 들잖아요. 딴 생각이 들면은 어느 순간 이제 30분도 지나고 5분도 지나고 이렇게 막 생각하다 그러고 보면 내가 호흡하는 걸 놓쳤네? 그럼 잘못된 게 아니고 다시 돌아와서 호흡하는 숫자를 헤아립니다. 이게 길어지면은 나중에는 점점점 집중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납니다. 몸이 오히려 예민해져 갖고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아까 했던 것처럼 이완 명상을 쭉 해줘야 돼요. 긴장하면은 수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긴장한 상태를 이어지면 이완의 단계를 항상 거쳐요. 요가도 이제 같이 배우시면 알 텐데 이제 전굴 후굴을 합니다. 앞으로 굽히면 뒤로 넘어가는 운동을 같이 해줘요. 그 다음에 꼭 힘든 운동을 하면은 쉬는 중간 단계를 하고 그때 하고 있는 게 이제 시체 자세를 마지막에 시체 자세하고 그 다음에 엎드려 있는다든가 여러 가지
쉬는 자세들이 있습니다. 요가 해보시면 요새는 이제 유튜브 보면 뭐 다 나와 있어요. 요가 20분, 10분, 뭐 15분, 20분, 30분짜리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집에서 이거 한번 따라해 보시면 마지막에는 항상 좌선한 상태로 이제 호흡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누워서 하는 이런 거 있는데 전부 다 긴장한 상태를 가지면 이완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은 항상 긴장한 상태로 쭉 있습니다. 긴장한 상태로 쭉 되어 있지 이완하는 걸 가르쳐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긴장을 푸는 걸 누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통 일상생활하면 이걸 푸는 단계를 주지 않아요. 하루 종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긴장 상태에 쭉 이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집에 와서도 이게 해소가 안 되고 풀려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태가 이어지면 예민한 상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변비라던가 심지어 이제 강아지도 제때 산책 안 시켜주면은 변비 생기잖아요. 나가서 똥 싸는 버릇 주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그 시간에 안 가면은 집 안 나가고 안 싸다 보니까 변비가 생겨요. 강아지도 마찬가지로 사람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시간대에 규칙적으로 하다가 그게 어그러지면은 변비가 생기거든요. 그게 이제 몇 년 동안 이어지고 몇십 년 동안 이어지면 그 상태가 계속 되는 거죠. 이게 뭐 마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런 걸 명상을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간단히 우리가 버스를 타거나 이럴 때 앉아갖고 천천히 호흡하는 습관을 들이면은 아주 좋은 뭐 아니면은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나무아미타불을 해도 관세음보살을 해도 되고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집중의 상태를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수식관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누워서도 할 수 있다. 뭐 숨 쉬는 숫자 세는 게 뭐가 어렵다고 들이마시면 내쉬면서 하나 들이마시면 내쉬면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막 흥분한 사람한테 물 한 잔 주면서 깊게 10번만 호흡하라고 그러죠. 이게 전부 다 이완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숨 안 쉬면 죽죠.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이 호흡 끝에서 죽음도 나오고 삶도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님들도 수행할 때 이 호흡 끝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스님들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님들도 이제 일상생활 하면은 선방 다닌 스님들이나 저도 이제 수행처에서 있다가 나오면은 거기는 집중적으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나와서 절에서 이렇게 소임살 때 아침에 10분 뭐 예불하고 끝나고 10분 정도라도 앉아서 참선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일상생활 할 때는 하기는 쉽지는 않다. 이렇게 스님들도 하기 쉽지 않은데 뭐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어요. 근데 밤에 잠이 오지 않거나 그 다음에 뭐 직장 출퇴근할 때 이제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잠시 잠깐 10번이라도 이런 습관을 갖고 있으면은 훨씬 여러분들 일상생활하는데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하루에 1, 2분 천천히 호흡하는 습관만 들여도 일상생활 정신 건강에 엄청 좋다고 이제 과학적으로 뭐 이런 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절에 나오시고 불자시고 하니까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7월 7석 기도 있습니다. 음력으로 7월 7일이니까 8월 말이죠. 백중 전에 있으니까 7석 기도 있고 오늘 그 7석 공문 발송이 있으니까 이따 점심 공양하시고 같이 우편물 붙이는데 동참하셔서 우편물 같이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지장보살 정근 및 축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